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파이코인은 진짜 망한 걸까? 이 질문, 요즘 커뮤니티에서 정말 자주 보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마음속 깊이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거래소 차트는 계단처럼 내려가는 빨간 봉으로 가득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락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상장하고 계속 하락 중이잖아. 끝난 거 아냐? 하지만 그건 겉모습만 본 겁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건 암호화폐 시장에선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상장 초기에 기대감으로 급등한 뒤 조정이 오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코인들도 상장 후엔 하락을 겪고 나서야 진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하락의 본질이 실패 때문인지 아니면 과도한 기대 조정 때문인지입니다. 파이코인의 경우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거래소에서 매도세가 쏟아졌다는 이유로 파이가 끝났다고 단정 짓는 건 너무 성급하죠. 게다가 파이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오픈 메인넷이 겨우 시작된 초기 단계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가격만 보고 진짜 가치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파이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가장 큰 착오입니다. 지금의 시세는 단기 시장의 심리 반응일 뿐 파이코인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마치 갓 창업한 스타트업이 투자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회사 가치를 0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적, 기술력, 네트워크, 사용자 수 이 모든 걸 보지 않고 오직 시세만 보고 평가하는 셈이죠.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가격 외에는 파이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습니다. 개발 현황도, 로드맵도, KYB 시스템의 의미도, 매달 나오는 공지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가격이 떨어졌다는 표면적인 사실 하나로만 모든 걸 판단하죠. 그런데 그런 얕은 정보에 흔들려서 정말로 기회를 놓쳐도 될까요? 자, 이제 커뮤니티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 총 발행량 1000억 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00억 개나 발행되는데 지금 가격도 비싼 거 아냐? 이 말 파이코인 커뮤니티에서 정말 자주 들립니다. 발행량이 너무 많아서 절대 오를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이죠. 겉보기엔 꽤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짜리 진실에 불과합니다. 파이코인은 발행량만으로 가치를 결정짓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코인이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입니다. 쉽게 말해 총 발행량보다 실제 시장에 풀린 유통량이 훨씬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달러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습니다. 공급량이 많든 적든 신뢰, 실제 사용처, 거래, 네트워크가 핵심이지 숫자 자체로 가격이 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파이코인은 실물결제 화폐라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만 돌고 도는 그런 토큰이 아니라 실제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KYB 시스템이고 KYC 기술입니다. 다시 총 발행량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세는 실 유통량 110억 개 중 거래소에 유통 중인 약 4억 개 물량에 대한 시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4억 개의 시세가 아니라 110억 개의 시세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많은 이들이 1000억 개라는 숫자만 보고 겁을 먹지만 정작 이 시스템의 구조를 보면 겁먹을 이유가 없다는 것. 그 구조는 의도된 겁니다. 왜냐면 파이코인은 단순히 시세 상승을 노리는 펌핑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죠. KYB와 KYC, 그리고 발행량 통제, 이 모든 요소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림 안에 있습니다. 가격은 그 그림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겠죠? 도대체 이 복잡하고 제약 많은 시스템을 왜 고집하는 걸까요? 다음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건 바로 그것입니다. 파이코인이 유독 KYB 시스템을 강조하는 이유, 그 깊은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파이코인은 KYB 시스템을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기업 인증까지 굳이 왜 필요해? 그것 때문에 기업이 못 들어오는 거 아냐?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KYB 때문에
파이 생태계에 진입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걸 단기적인 제안으로만 본다면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KYB는 단순히 신원 인증 수준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파이코인이 가려는 방향의 핵심 기둥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코인들이 백서 한 장 내걸고 상장만 하고 사라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와중에 파이코인은 실제로 거래되고 결제되고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을 만들고자 KYB를 준비한 겁니다. KYB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제재 없이 수많은 가짜 사업자들이 파이 생태계로 유입됩니다. 사기 결제, 유령 매장, 탈세 플랫폼이 생기고 결국 이용자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우기 힘들죠. 그래서 파이는 KYB로 걸러내고 인증된 사업자만 생태계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보안 차원을 넘어서서 신뢰와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다른 수많은 레이어 1 프로젝트들 중 기업 신원 인증까지 하는 코인이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KYB는 파이만이 가진 독보적인 시스템이자 장기적으로 규제 친화적이고 제도권에 진입 가능한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건 장애물이 아니라 진입 장벽을 통해 생태계를 안전하게 확장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KYB를 통과한 수많은 기업들이 어느 순간부터 순차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파이 생태계는 전혀 다른 판으로 변합니다. 그때는 이걸로 뭘 할 수 있냐가 아니라 도대체 이걸로 못하는 게 뭐냐는 질문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해보죠. 그 많은 블록체인 코인들 중 파이처럼 꾸준히 공지를 내고 개발 로드맵을 공개하는 프로젝트는 몇이나 될까요? 살아있는 코인은 뭔데 파이는 죽은 코인이란 말이야? 요즘 커뮤니티를 보면 파이 코인을 좀비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지 뜨면 뜬다고 욕하고 늦게 나오면 또 늦었다고 욕하고 KYC 지연되면 관리 안 된다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번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파이코인은 지금까지 공식 블로그, 앱 내 공지, 개발자 로드맵을 통해 꾸준히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인 화면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공지만 해도 한 달에 한두 건씩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이건 웬만한 시총 상위 레이어 1 프로젝트보다도 빈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소통이 없다고 느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KYC 이야기를 꺼내볼까요? KYC는 기술력입니다. 단순히 개인 정보만 입력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인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인증됐는지 복수 계정은 아닌지까지 파악해야 하죠. 이런 시스템 대부분의 코인 프로젝트는 애초에 시도조차 못합니다. 왜일까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기술적 장벽이 높고 무엇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코인들은 그냥 지갑 주소만 만들고 끝입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복수 계정이든 뭐든 신경 안 씁니다. 그만큼 생태계의 질도 낮아지고 결국 시세 펌핑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거죠. 반면 파이는 KYC에 목숨 걸었습니다. 실제 사람만 생태계에 남기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진짜 사용자들만 메인넷으로 옮긴 겁니다. 이게 느려 보여도 결국에는 신뢰 기반 경제를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파이는 느리지만 살아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공지 하나하나가 진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단지 개발자 블로그에 글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로 사용자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다시 물어봐야죠. 이런 식으로 살아 움직이는 코인이 지금 시장에 몇 개나 있을까? 자, 이제 그 질문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 가봅시다. 6천만 명이 넘는 활성 유저들. 그 숫자에 담긴 진짜 의미는 뭘까요? 6천만 명? 그냥 숫자 노름 아냐? 이런 의심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사용자 수 많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파이코인의 6천만 명, 이건 좀 다릅니다. 단순히 앱 다운로드 수도 아니고 가입자 수도 아닙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가입만 해둔 유저가 아닙니다. 지금도 매일 파이 앱을 직접 열고 채굴을 활성화시키는 실제 행동하고 있는 파이오니어들 약 6천만 명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건 단지 잠재 유저가 아니라
현재도 생태계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실사용자 인프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고요? 이건 파이 생태계가 이미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 정도 규모의 활성 사용자 집단을 가진 코인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더리움도, 솔라나도, 아발란체도, 개발자 수나 디앱 수는 강조해도 매일 앱을 실행하고 채굴 버튼을 누르는 사용자 수는 파이만큼 명확하게 내세울 수 있는 코인은 드뭅니다. 아니, 없습니다. 이건 단순 숫자에 그치지 않아요. 이 유저들은 대부분 수년간 파이와 함께해온 커뮤니티 기반 사용자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유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채굴하며 생태계와 함께 성장해온 참여형 사용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단지 코인을 쌓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향후 실물 경제에서 파이를 쓰게 될 준비된 경제 주체라는 점입니다. KYB를 통해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상대할 진짜 고객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파이는 생태계 확장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이제 고객을 유입하겠다는 단계라면 파이는 이미 생태계의 사용 주체부터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시 물어봐야겠죠.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처럼 파이도 결국 시장 흐름에 종속되는 거 아냐? 이제 그 질문에 답해볼 시간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오른다, 내리면 내린다. 결국 파이도 그냥 다른 코인처럼 비트코인 따라가는 거 아냐?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지금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의 흐름에 종속된 시장 구조 안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전체 시장이 들썩이고 하락하면 줄줄이 동반 하락하는 패턴.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파이코인은 과연 이 시장 구조에서 영원히 종속될까? 파이의 구조는 애초에 비트코인과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 자산에 집중한 반면 파이는 탈중앙 실물 결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즉, 투자자가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이란 얘기죠. 이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는 굉장히 큽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지만 파이는 가치를 이동시키고 소비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곧 경제 생태계 자체를 구축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KYB, KYC, 실제 채굴 유저 6천만 명, 그리고 월간 공지와 투명한 개발 로드맵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파이는 점점 비트코인과 분리된 경제 독립성을 확보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이 환율 기준이라면 파이는 실물 화폐인 거예요. 이 둘은 존재 이유가 다릅니다. 만약 파이가 이 방향성 그대로 가면서 글로벌 실물 화폐의 10%만 점유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시총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는 단순히 거래되는 자산이 아니라 사용되는 화폐로 자리잡게 될 테니까요. 이게 바로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의 조건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지금 이 시세 하락에 불안해하며 팔아치우는 사람들과 묵묵히 모으는 사람들 사이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지금 파는 사람과 지금 모으는 사람, 그 둘의 차이는 뭘까?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 파이오니어들이 가장 깊이 고민해야 할 주제입니다. 시세는 계속 흔들립니다. 계단식으로 내려가고 어쩔 땐 하루 사이에 10에서 20%씩 빠지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거 끝난 거 아냐? 언제쯤 다시 오르려나? 그리고 결국 많은 이들이 떠납니다. 하지만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 사이에는 단순히 희망만의 차이가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 떠나는 사람은 지금의 시세만 봅니다. 거래소 앱에 표시된 숫자에 감정이 휘둘리고 내 자산이 줄어든 걸 보며 망했다고 느끼죠? 그러나 그 판단은 지금의 가격이 진짜 가치라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반면 모으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파이코인의 본질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고 결제 가능한 디지털 화폐 생태계로 진화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눈앞의 하락이 아니라 6년간 함께 만들어온 생태계의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공포보다 미래의 기회를 바라보는 거죠. 시장에는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에만 집중하면
가치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매일 앱을 열고 채굴하는 행위는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그건 가치를 함께 만드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그 가치가 진짜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분명 지금은 헷갈리는 시기입니다. 짜증나고 실망스럽고 때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왜 이 코인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떠올려야 합니다. 파이코인의 진짜 가치는 현재 눈에 보이는 시세가 아닌 시스템 전체에 녹아있는 설계의 철학에 있습니다. KYC, KYB, 실물 결제, 매월 나오는 공지, 그리고 그 안에서 꾸준히 참여해온 파이오니어들. 이 모든 게 가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파이가 가치 없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떠나도 됩니다. 하지만 그 떠남이 혹시라는 생각에 늘 발목 잡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진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